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이를 지켜본 도민들은 민심과는 동떨어진 꼼수에 불과하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정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도의회는 지구지정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남의 묘를 몰래 이장했다 처벌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내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빼고 학교 설립기금 재원을 넣은 것을 놓고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성난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내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고 이번 주말에도 촛불 집회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제주도민들도 텔레비전 앞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지켜봤습니다.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용서를 구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에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에 하야해라 그런 뜻인데 과연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이 좀 의심됩니다. 국회에서 잘 정리해가지고 이 나라 국민들이 뜻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한 처벌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내일 제주시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와 촛불 집회를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대국민 사죄가 없는 담화에 분노를 느낀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결국 시간 끌기 하면서 뭔가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희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정의당과 노동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들이 요구한 조건 없는 퇴진과 하야를 거부했다며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주말 제주시청 앞에서 7번째 촛불 집회를 열기로 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출신 강창일, 오영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교과서 저지 특별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가 의도적으로 4.3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크게 축소시켰다며 밀실에서 추진된 국정교과서가 폐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국정교과서에 국가추념일 지정 등 4.3 해결의 성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시했고 시민단체들은 그동안의 4.3 진상규명 노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교과서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갈려 제각기 청원서를 제출하자 도의회는 지구지정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선 기자입니다. 풍력발전기 20기를 세워 100메가와트 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인 대정 해상풍력 발전 사업.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지난 4월 풍력발전지구 지정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양식업자 150여 명은 공사로 부유물질과 진동이 발생해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어민들도 항로 변경과 어장 피해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십 기가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주겠다는 대책, 또 그 어장 축소에 대한 대책. 반면 어촌계와 이장들은 풍력 발전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더욱더 보기가 좋고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소득적인 면에서도 소득이 이제 주민들에게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주민 갈등 해소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풍력발전 심의 당시 부대 조건이었던 주민 합의와 인공어초 기능 유지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 초반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혀온 대정 해상풍력발전은 주민 갈등 해소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서귀포시 강정동에 추진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고영호 의원은 서귀포시가 연결도로 개설 비용의 45%를 부담하기로 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고, 현우범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하는 점을 이용해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에 따라 서귀포시 관계자를 출석시킨 뒤에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청원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조상의 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최근 제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같은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촬영된 위성사진. 감귤밭 가운데 묘 2기가 선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 묘는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건축공사가 한창입니다. 토지주인 77살 양모 씨는 지난해 이 땅을 팔기 위해 허가 없이 남의 묘를 발굴한 뒤 다른 곳으로 이장했습니다. 법원은 양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묘지훼손 사범은 지난 2014년 2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벌써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래된 묘지가 있는 외진 곳들도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초를 보냈더니만 묘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묘가 없어가지고. 법원은 다른 사람의 땅에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해도 20년이 지나면 이장을 요구할 수 없는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지상권 비슷한 권리인데,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는 한도 내에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분묘를 유지하고 강제로 처형당하지 않을 그럴 정도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비슷해요.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묘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매 시장에 나오는 토지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번 달 제주 지역의 토지법원 경매 물건은 91건으로 2014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는 97.5%로 30개월 만에 100% 아래로 내려갔고, 한 달 전에 비해서는 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교 설립 기금 재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새해 교육 예산 심의는 첫 번째 안건부터 진통을 겪었습니다. 교육청이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설립 기금으로 비축하겠다며 제출한 예산 80억 원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학교 설립 기금은 재작년 50억 원에서 지난해에도 70억 원으로 늘었지만 구체적인 학교 설립 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계획적인 기금 조성이 돼야 되지. 뭐 한 번은 뭐 몇십만 원으로, 한 번은 뭐 80만 원 하고, 한 번은 또 뭐 이게 들쑥날쑥 이렇게 하면 이건 기금 조성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학교 설립 기금을 늘린 것은 잘못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산의 여유가 있으면 저는 이 80억보다 더 증액해서 100억도 좋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교육청은 이거 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결국 학교 설립 기금을 줄여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편성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80억이라는 이것도 기금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부교육감님. 이거를 한 50억만 하고 30억대 넣어서 누리과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보육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보유 기간까지 맡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예산의 우선 순위를 놓고 교육청과 도의회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개수 조정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제주도 관광협회의 황금버스가 제주시의 시티투어버스와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오늘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황금버스 탑승자가 외국인 위주여서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며 내년 7월부터 시티투어버스와 통합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에 황금버스 운영비로 4억 원을 책정했지만 이용객은 하루에 대여섯 명에 불과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자원봉사자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3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치 15,000여 포기를 담갔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4,000여 명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제주시 고산 북서쪽 43km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제주 부근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 10건 가운데 7건은 고산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전복된 갈치잡이 어선의 실종자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 4명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선은 잠수 구조대를 투입해 선체의 조타실과 격실 등을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고 수색 도중 선체가 완전히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경은 구조된 선원 6명을 태워 후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